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감염병 대응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45일 만에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선포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면서 그동안 수고를 격려하며 성과에 대해서 평가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한국의 완화 소식에 일본의 분노는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아닌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한국이 생활 방역을 선포할 때 일본은 긴급사태 연장을 선포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한국이 저렇게 방역에 성공할 때 일본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냐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은 한국, 대만 등 주변국에 완패했다. 이제 일본을 보라의 시대는 끝났다고 성토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한 네티즌은 한국의 규제 하나를 부러워하며 일본도 언젠가는 완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일본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탄했습니다. 전세계 기업의 1분기 순이익이 40% 감소했는데 일본은 78%나 줄어 최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일본이 2분기에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4일 일본 내 경제 전문가 28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2분기 일본은 GDP가 전분기 대비 21.8% 감소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 전문가는 마이너스 42%의 성장률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방역에도 실패하고 경제적 피해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1분기 영업이익이 1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국 중에 가장 낮은 편이었고 한국은 3대 신용평가사에서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타격이 적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아베 정권의 대응은 못한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매사의 뒷북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에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정보가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민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디지털을 활용한 방역은 아직도 아날로그가 만연해 있는 일본과 비교되며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3주 만에 진단키트를 만들었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효율적인 진단과 추적을 해냈으며 뛰어난 의료 시스템과 방역체계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교과서라고 불렸습니다. 또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며 4월부터 지원금을 조회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11일,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참여연에서 지난달 30일 약 25.7천억엔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가결하며 1인당 114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재난지원금은 한국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금액 규모도 더 커서 이것만큼은 더 나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날로그가 일본의 발목을 또 잡았습니다. 일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결국 80% 가까이가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2016년 도입한 내 번호카드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인터넷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 카드를 받은 사람은 15.5%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내 번호 제도는 소득과 과세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는 대신 고유번호가 할당되고 관공서와 금융기관의 서류 제출을 간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내 번호 카드 신청을 주저하고 대부분 이 번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1인당 114만원 지원을 결정했지만 일본 국민들은 3개월이 지나서야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확대하려고 했으나 과거로부터 이어온 도장서류 문화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의 정보기술을 활용해 재택근무를 촉진해야 할 담당 장관이 도장업계 이익을 옹호하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도쿄의 IT 기업 프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택근무 실시 중이지만 회사에 나갈 필요가 있는 이유에 관해 38.3%가 거래처가 보낸 서류 확인 정리라고 답했습니다. 아직도 종이 문서와 도장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일본의 관행은 재택근무에 큰 걸림돌이 되며 감염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들이닥친 최악의 감염병은 디지털로 인해서 빠르게 극복해낸 한국과 달리 아날로그 사이에 머물러 있는 일본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전 미야자키 현 지사 동쿠하라 히데오가 지난 3일 TV 아사히 비토 다케시의 TV 태클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사스나 메르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우 감염증 대책이 잘 되어 있었다며 일본은 2, 3월에는 한국의 방식을 도입하고 선수를 치고 나갔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과 달리 일본은 한국의 방식을 깎아내리기에 바빴고 황금 같은 시간을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일본은 이번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자국 내에서도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한국은 반대로 해에서 선진국이라는 말을 들으며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미래학자 짐 데이토는 지난 4일 T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실용적인 정부와 협력적 국민으로 이루어진 인적 자원과 비교적 미래지향적 자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길을 찾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짐 데이톤은 한국이 지난 50년간 경제 발전을 모델로 삼았던 서구 모델은 이제 수명이 다한 것 같다며 우리 스스로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C19 사태 때문에 국가 시스템이 후진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행정 시스템과 개인과 사회의 디지털 문화가 엉터리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종이 서류와 도장 날인 문화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일본이 바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최첨단 디지털 국가로 변해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100년이 넘는 도장 문화가 한 방에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일본 정부는 19일 탈도장을 목표로 날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도장을 찍지 않아도 법률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생략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대체해도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급히 법을 바꾸고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은 10만엔 보조금 지급 사태와 재택근무 중에 출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각종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도장을 들고 가서 대면과 날인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관공서에 줄을 서는 혼란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행정 절차가 기본적으로 대면, 날인, 서면이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운전면허증 갱신 등 거의 모든 행정 절차는 이 원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민간 기업이나 개인적 계약 관계에서 이러한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결정을 짓고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려면 확실한 대면과 날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 관행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급하게 텔레워크를 하게 되면서 심각한 도장 날인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워크 시스템이 엉터리인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전자 양판점에서는 3월부터 웹카메라나 헤드셋 판매를 위한 별도 매장이 개설될 정도로 불진하게 팔렸습니다. 잘 팔리는 제품은 입화 미정이라는 안내가 붙을 정도라서 헛걸음을 치는 직장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는 실제로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회사의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보니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데이터 접근이 필요 없는 문서 작업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급한 대로 텔레워크를 실시 명령받은 관공서나 일부 민간 기업들은 텔레워크가 가능한 컴퓨터와 인원을 특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이러한 정보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조직과 인원도 없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총무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전화 연락과 이메일로 업무 지시와 협조를 했습니다. 온통 뒤죽박죽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실질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이들도 일주일에 몇 번은 도장을 찍으러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무릅쓰고 도장을 받으러 찍으러 나가야 한다 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종이 문화와 인감 사용 등이 뿌리 깊은 관례였기 때문에 C19로 갑자기 재택근무로 텔레워크를 하게 되면서 많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재택근무로 돌려도 일주일에 몇 번은 서류 인쇄와 도장 날인 작업을 위해 출근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거의 매일 출근을 해야 한다는 16.3%, 일주일에 2-3일은 출근한다가 21.6%에 달했습니다. 이유를 보면 거래처로부터 오는 종이 서류의 확인과 정리 작업이 38.3%, 청구서 등 우편 서류의 업무 작업이 22.5%, 계약서에 도장 날인을 해야 하는 작업이 22.2% 등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종이 서류와 도장 날인 작업 때문이라고 나온 거죠. 일본에서 재택근무를 70% 이상 달성해달라는 아베의 주문이 있자마자 관공서와 기업들이 텔레워크를 무리하게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설사설망에 부하가 걸려서 회사마다 시스템 담당자들이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 후에는 일단 접속을 끊어달라. 접속 시간대를 나누었으니 시간대를 지켜달라. 긴급 업무사항이 필요 없을 때는 최대한 접속을 자제해달라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을 붙잡고 인터뷰를 하면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장을 찍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출근합니다 라고 했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100년의 역사를 가진 도장 제작 업체들은 졸지에 폐업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수십 년이 넘은 도장 명인들이 전국에서 성황리에 장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이번 탈도장 캠페인에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텔레워크라는 재택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중에는 이러한 날인이 상당한 걸림돌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아베는 4월 27일 날인 원칙의 재검토를 지시하게 됩니다. C19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도장 날인을 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복잡한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은 지하철역에서 심정을 공감해주는 광고를 만나게 됩니다. 재택근무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도장을 찍기 위해 출근을 하고 있다. 라는 문구의 광고입니다. 이 광고 문구는 도장을 들고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마음을 대변했다고 해서 빅히트를 치면서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택근무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서류 제출을 위해 출근을 하고 있다. 라는 새로운 버전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에는 자동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로봇까지 개발이 될 정도로 도장 날인 문화는 당연했습니다. 히타치 시스템에서 개발한 것으로 수십 장의 서류에 정확하게 날인을 해주는 최첨단 로봇입니다. 이때만 해도 사람이 직접 찍어야 하는 날인을 로봇이 대신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는가 라는 행복한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단한 로봇은 몇 달 만에 C19 사태와 재택근무로 일본의 실태를 드러낸 부끄러운 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뿌리 깊은 이런 종이 서류와 도장 날인 문화는 이미 수백 년 동안 일본인들의 생활 습관에 배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만나서 얼굴을 보고 서류를 주고받으면서 날인을 해야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발표했으니 앞으로 몇백 년이 지나면 조금 바뀔까요?